김철수 씨는 새벽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먼저 깨어나는 습관은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벽 시간만큼은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 앞으로 걸어가자 거울 속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깊어진 주름, 굳어진 턱선, 그리고 오랫동안 책임을 짊어져온 사람이 가진 무게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은 그에게 부끄럽거나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버틴 날들을 증명하는 훈장 같았습니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난 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도 가보자. 언제나처럼.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곤 했습니다. 나는 회사 사람이다. 그 말은 과장이나 겸손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회사와 함께 나이를 먹고 회사와 함께 버티고 회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전날 미리 준비해둔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 속에는 아직 밤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오래된 철제 난간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조차 그의 일상에서 하나의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길을 걸으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재고 점검을 마무리해야 하고 거래처 미팅이 하나 잡혀 있었으며 최근 입사한 신입 직원에게 생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설명해줘야 했습니다. 품질 검사 일정도 일정표 한쪽에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바빴고 반복이었지만 그 반복 속에서 철수 씨는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회사가 조금이라도 단단해지도록 기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철수 씨는 익숙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아저씨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짧은 인사들이 그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소소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복도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밝게 웃던 얼굴들이 오늘만큼은 미묘하게 피하거나 눈을 맞추지 않으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지만 금방 고개를 저으며 내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흰 메모장에서 그 느낌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줄짜리 문장. 사장실로 올라오세요. 날짜도 사인도 없이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평소와 같았지만 어쩐지 복도 전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마주한 얼굴은 오랫동안 함께 회사를 지켜온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정장, 날이 선 시선, 여유보다는 차가움이 더 강한 표정. 새로운 경영을 맡게 된 사장의 아들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김 부장님? 젊은 사장의 목소리는 공손함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정작 예의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젊은 사장은 한 장의 서류를 책상 앞으로 밀었습니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 부장님도 대상입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순간이 바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젊은 사장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최근 3년 평균급여로 드리겠습니다.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3년은 회사가 코로나 위기에 빠져 모든 직원들이 급여를 깎으며 버티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 먼저 월급 삭감을 제안했던 사람이었고 그 결과 그의 급여는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그의 30년을 반값으로 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 기준이 합법적입니까? 젊은 사장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법률 자문받았습니다. 문제 없어요. 받기 싫으면 소송하시죠. 그 나이에 가능하실진 모르겠지만요. 그 말은 곧바로 철수 씨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지켜온 회사였지만 그 회사는 이제 그를 지켜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철수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낯설게 느껴지던 분위기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내 30년의 끝인가?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첫 균열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걸음은 마치 몇십 년을 걷고 돌아온 사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등은 차갑게 식었고 가슴 안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내가 반가운 얼굴로 여보 왔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려다 곧 그의 표정을 보고 미묘하게 말을 멈췄습니다. 철수 씨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현관에서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놀란 듯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구조조정 통보 받았어. 그 말이 방 안에 아주 오래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신뢰가 깨질 때 느끼는 충격까지 순식간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을요? 30년을 버틴 당신을 그렇게? 철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줄이겠대. 최근 3년 평균으로 준다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어려워서 당신이 먼저 월급 반납한 시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준다고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잘못을 한 학생처럼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회사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그가 손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우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데. 철수 씨는 속으로 작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나는 저 회사에서 너무 오래 버텼지. 하지만 그 생각은 자신을 탓하는 감정도 회사를 원망하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서서히 떠오르는 듯한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그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무늬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며 무겁게 내려앉는 듯 보였습니다. 30년을 버텼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시간들, 함께 회사를 일궈온 후배들, 밤늦게까지 남아 불을 끄고 퇴근하던 순간들, 위기 때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없이 고민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마음을 뒤흔들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젊은 사장이 사내 재무팀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철수 씨에게 회사 거래 내역을 모두 정리해 이중 백업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요. 그 말에 철수 씨는 집요하리만큼 꼼꼼하게 모든 거래를 백업했습니다. 수천 개의 파일, 거래처 이름, 세금 계산서, 결제 내역. 그는 업무였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별 의심 없이 그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철수 씨는 조용히 서재로 가 낡은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외장하드 하나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있던 시간의 무게가 물리적인 형태로 손에 쥐어진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컴퓨터를 켜고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낡은 장치 특유의 미세한 진동이 손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오래전의 파일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전체 백업, 거래 내역 2015년에서 2019년, 세금 계산서 정리, 거래처 전체 내역. 그는 천천히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익숙하지 않은 업체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업체 있었나? 그는 곧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날짜가 틀린 세금 계산서, 금액이 맞지 않는 결제 내역, 그리고 실제 거래가 없었던 업체로 송금된 기록들. 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가짜 거래처, 허위 세금 계산서,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 누락된 거래 내역. 하나하나가 더 큰 그림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조용히 내리눌리는 듯한 압박을 느끼다가 마침내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온 30년이 남긴 거구나. 그 말은 후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깨달음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외장하드를 천천히 닫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그 말은 그가 처음으로 회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하룻밤새 더 깊어진 주름을 안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요. 누구보다 힘들었잖아요. 그 말은 긴 위로가 아니었지만 철수 씨의 마음속 어디엔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감정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국을 두어 숟가락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아내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외장하드를 작은 서류 가방에 넣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도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철수 씨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노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곳이 크고 단단한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노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철수님 맞으시죠? 문의 주신 내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30년 동안 경험한 수많은 회의 중 어느 것보다 더 무거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구조조정 통보를 받은 과정, 퇴직금 축소 문제, 젊은 사장의 태도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노무사는 말없이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부장님,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철수 씨의 복부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던 응어리를 쑥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3년으로 계산하겠다는 건 고의로 금액을 낮추려는 수법이에요. 철수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의 단언을 듣는 순간 자신의 억울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철수 씨는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고 외장하드와 함께 출력해온 몇몇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무사는 자료를 하나씩 넘기다가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춤없이 파일들을 넘길수록 눈동자는 더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김 부장님,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젊은 사장이 재무팀 맡고 있을 때 정리했던 자료입니다. 노무사는 서류를 자세히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거래처, 날짜가 뒤섞인 세금 계산서, 입금과 출금 기록이 맞지 않는 장부,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지출 내역.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확인하던 노무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퇴직금 문제가 아닙니다. 규모가 꽤 큰 횡령과 배임, 그리고 조세포탈 의혹까지 연결됩니다. 철수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져오는 무게는 그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부장님, 이 자료는 회사 하나 흔들 수 있을 정도예요. 노무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진지했습니다. 철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싸우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노무사는 고개를 들어 철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 씨는 손을 모은 채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정당한 퇴직금만 받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버틴 만큼만이라도 받고 조용히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그 최소한의 존중조차 하지 않더군요. 노무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철수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참고만 있지 않으려고요. 저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노무사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김 부장님, 지금부터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으로 정식 퇴직금 청구를 하고 회사가 거부하면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국세청과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장님께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법과 절차가 대신 움직이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 흔들리던 땅 위에 새로운 기둥이 놓이는 듯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무사는 오히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고마워할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부장님이 부장님 자신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철수 씨는 그 말에서 가슴 한가운데가 울리는 듯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철수 씨는 묘하게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도 어딘가 더 단단하고 곧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그 말은 분노가 복수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정당한 방향을 찾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묵묵히 버티기만 했던 그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을 나선 지 이틀이 지나고 철수 씨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폭발하는 감정도 아니었고 오랫동안 품어온 억울함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3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나를 위한 결심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무사가 준비한 내용 증명은 정확하고 단단한 문장으로 회사 측의 불법성과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 문장은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철수 씨의 목소리를 법적 언어로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회사로 송달되었고 이틀 뒤 회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한 신호였습니다. 회사는 준비되지 않았고 대응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노동청에서는 조사 예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님 맞으시죠? 접수하신 임금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진정건으로 회사에 출석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그 말은 30년 동안 회사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늘 을의 위치에 있던 철수 씨에게 처음으로 제도와 법이 그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던 철수 씨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신자는 회사 대표 번호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김철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건조한 말투가 아니라 어디선가 급하게 달려온 사람의 숨소리처럼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철수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서로 좋게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철수 씨는 그 말에서 묘하게 억울함과 적반하장의 태도가 섞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게 끝낼 기회를 드렸습니다. 퇴직금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주셨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간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터져나온 말은 억누르던 분노였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소송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죠. 그 말은 철수 씨가 30년 동안 회사에서 듣고 참고 넘어가며 살아온 말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철수 씨는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습니까? 철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게 남은 건 제 삶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천천히 끊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회사 내부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청 조사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통보가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의 움직임이 사내 곳곳으로 퍼져나가자 회사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장급 직원들이 불안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신입 직원들조차 웅성거리며 회사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회사 측 변호사로부터 철수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 부장님, 시간 괜찮으시면 회사 측에서 협의를 원합니다. 그 말은 젊은 사장이 직접 말하지 못한 항복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노무사와 함께 사측이 제시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사장, 회사 변호사, 재무팀장 등이 모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부장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회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철수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무사가 대신 물었습니다. 기존 제시안이 아닌 정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시는 겁니까? 사장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철수 씨는 한동안 말하지 않다가 가방을 열어 천천히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무사에게도 보여줬던 그 모든 비리 기록들 책상 위에 올려놓자 재무팀장이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사장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제 30년의 가치를 누구든 마음대로 깎게 둘 생각도 없습니다. 회의실은 한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협상은 어떤 논쟁도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사실상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당한 퇴직금 전액, 누락된 수당,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까지 처음 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합의금이 책정되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 철수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장과 재무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문을 나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이제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회사라는 거대한 성벽이 더 이상 자신을 감시하거나 억누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 성벽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정작 철수 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견고했습니다. 합의를 마치고 회사 건물을 나온 날 철수 씨는 오랜만에 넓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가 느끼는 세계는 어딘가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회사 건물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권한도 의미도 가지지 않는 그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유로움 속에는 깊고 조용한 공허함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구조가 한순간 무너져 내린 뒤의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합의는 잘 됐어. 내가 받아야 할 만큼 제대로 받았어. 아내는 눈빛을 부드럽게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철수 씨의 표정에서 미묘한 허전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등을 살짝 쓸어주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괜찮아요? 철수 씨는 깊은 호흡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모르겠네.
승리한 건 맞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기분이야. 아내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온 사람이 갑자기 조직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단순한 이직이나 퇴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철수 씨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전화를 받고 잠을 자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일상의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떠다니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매일 아침 6시에 자동으로 몸이 일어나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향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 가야 하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다가 스스로 멈추게 되기도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낯선 자리에 서 있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30년의 리듬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뜻밖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만 두었던 생각이 마침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해온 일, 내가 아는 것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관리비 포함 월세가 부담되지 않을 정도였고 창문이 큰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볼까 해. 아내는 놀라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려고요? 철수 씨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걸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부당하게 당하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내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거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과 잘 맞아요. 그 말은 철수 씨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바로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고 일주일 뒤 작은 사무실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2개가 들어가면 꽉 찰 정도였고 벽지는 조금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크게 나 있어 햇볕이 넓게 들어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퇴근길을 걸어가고 세상이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공간이 되는 건가? 그는 책상을 들이고 의자를 놓고 작은 칠판을 벽에 세워두었습니다. 한쪽에는 근로기준법 관련 책과 노동청국세청 절차 안내 책자를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을 꾸미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다 정리한 뒤 그는 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긴장과 두려움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그가 속삭이듯 말한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철수 씨는 놀라서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 김철수 부장님 맞으시죠? 전화 너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철수 씨는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살짝 목을 가다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가능하죠.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대방은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을 터뜨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텅 빈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누군가가 기대어 올 수 있는 도움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경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노을빛이 들이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그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을 연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철수 씨의 일상은 어느덧 일정한 리듬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은 뒤 예약된 상담자들의 서류를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해했지만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 방향을 안내하는 과정은 30년 동안 체득한 감각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수 씨가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이 더 이상 나쁜 기억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가슴 깊이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상담을 마친 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책상 끝을 은은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확인한 순간 철수 씨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박주현. 30년 동안 함께 회사에서 버텨온 동료이자 형제처럼 지낸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철수 씨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연아, 잘 지내냐? 하지만 돌아온 목소리는 익숙한 활기찬 톤이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급박한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회사에 무슨 문제 생겼어? 주연은 한숨을 내쉰 뒤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장, 결국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어.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됐어. 철수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천히 얘기해봐. 주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노동청 조사 들어갔던 거 알지? 그게 시작이었어. 그 뒤로 국세청이랑 검찰도 움직였대. 그 새끼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해먹었더라. 철수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날 외장하드를 열어보며 마주했던 수많은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주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짜 거래처, 허위 세금 계산서, 법인카드 남용. 형이 말한 그 기록들 말이야. 그게 전부 사실로 드러났어. 금액이 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억이더라고. 말의 무게가 사무실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듯 했습니다. 철수 씨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평온했고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세계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주연은 말끝을 길게 끌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했어. 재무 상태가 이미 한참 전부터 위험선 넘었다더라. 결국 다른 기업에 인수됐어. 우리가 다니던 회사는 이제 없어. 철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30년. 울며 웃으며 버텼던 그 시간들. 바뀌는 사장과 직원들, 밤새워 만든 시스템, 위기 때마다 함께 버티던 동료들. 그 모든 세월이 이제 하나의 과거라는 이름으로 묶여 그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괜찮아? 철수 씨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숨 내쉬듯 말했습니다.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다. 주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잘못 아니야. 형이 아니었으면 회사는 훨씬 전에 무너졌을 거야. 형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형이 지탱해준 시간이 회사가 버틴 시간이라고. 그 말은 철수 씨 마음속에 오래도록 가라앉아 있던 죄책감과 상실감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감정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연아,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좀 복잡하다. 주연은 잠시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철수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30년이 이렇게 끝난 건가 싶어서 지켜온 건데, 지키려고 했던 건데, 결국 무너져버린 걸 보니까 좀 허무하다. 주연은 작게 답했습니다. 허무한 게 당연하지. 근데 형, 이건 형의 실패가 아니야. 그 사람들 욕심과 무능이 만든 결말이지. 철수 씨는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 흔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의 기록. 그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 주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형이 그런 자료들 모아둔 덕분에 적어도 피해가 더 커지진 않았어. 형 아니었으면 우리도 다 그냥 당했을 거야. 그 말은 서서히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철수 씨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철수 씨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고 차들이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고 세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문 하나가 천천히 닫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아쉬움도 있었고 씁쓸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로 설명하기 어려운 해방감이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고 햇빛이 바람 사이로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지. 그 말은 30년 동안 그를 묶어두었던 마지막 끈이 조용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작은 사무실을 연 지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면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벽 한쪽에 손수 붙여놓은 작은 안내문. 노동인사 상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임금 체불 관련 상담 환영합니다. 그 단순한 문구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상담이 끝날 때마다 책상에 앉아 방금 만난 사람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절망으로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마지막에 작은 숨을 내쉬며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들. 그 순간들은 30년 동안 회사에서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보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눈가에는 오랫동안 걱정과 불안에 시달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저 혹시 여기 김철수 부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남자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손을 비비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긴 숨을 내쉬고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니던 공장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던 날 관리자가 서류 한 장만 내밀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이해해달라고 했던 일, 하지만 알고 보니 새로운 임원진이 자기들 사람을 들이기 위해 기존 인력을 내보내던 과정이었다는 사실까지. 그가 해고된 순간부터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던 이야기까지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쏟아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남자의 이야기가 끝난 뒤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말은 누군가에게 쉽게 건네는 동정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더니 살짝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철수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책장에 꽂아둔 서류철을 꺼내와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 절차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아닌 겁니까? 철수 씨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잘못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당신이 버텨온 세월은 절대로 누가 함부로 깎아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남자의 가슴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천천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힌 뒤 철수 씨는 천천히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 같은 힘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 깨달음은 그가 3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보람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젊은 여성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인격 모욕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시달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흐르곤 했습니다. 철수 씨는 손수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힘드셨을 겁니다. 조금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고 한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어깨는 점점 더 처지고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녀가 모두 말하고 난 뒤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의 가치까지 무너뜨리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녀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철수 씨는 차트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버티는 시간만큼 강해진다는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많이 흔들리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분명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은 돌아온 생기와 조금은 희미한 안정감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철수 씨는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책상, 구석에 놓인 칠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어떤 화려함도 없었지만
그는 이 공간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우는데 작은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놓은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그가 사무실을 열던 날 적었던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기를. 철수 씨는 펜을 들어 그 문장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세월은 짐이 아니라 무기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경험들이 지금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어딘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월은 이제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은 저녁, 철수 씨는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고 깊은 노을빛이 사무실 안의 낡은 벽지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따뜻하게 감싸며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상담을 5건이나 했지만 피곤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감정은 묘한 마음과 어딘가 모르게 잔잔한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길었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피곤함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작은 뿌듯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가 고개를 돌리자 아내가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퇴근 안 하고 뭐해요? 집에 좀 와요. 아내는 손에 커피 2잔이 담긴 종이 컵홀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반가운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상담이 조금 늦게 끝났어. 오랜만에 바빴네. 아내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많이 달라졌네요. 당신 오기 전에는 참 텅 빈 공간 같았는데 지금은 뭐랄까 당신 얼굴처럼 편안해진 느낌이에요. 철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건데. 아내는 책상 위 서류들, 칠판에 메모된 상담 일정, 정리된 법률 책자들을 보며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새로운 삶을 쌓아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 참 좋아 보여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철수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점점 어둑해지고 있었고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는 천천히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 거기서 한 발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지.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 그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버텨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닌 줄만 알았는데 30년 동안 쌓아온 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걸 보니까 나도 놀랐어. 아내는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그게 당신이에요. 당신은 늘 성실했고 늘 옳았어요. 그 말은 지친 하루 끝에 마시는 따뜻한 차처럼 철수 씨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내는 사무실 한쪽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화분 누가 준 거예요? 철수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상담 왔던 분 있지? 부당해고 문제로 울면서 오셨던 분. 그분이 고맙다고 주고 갔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화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화분 속 작은 식물은 새잎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나고 있네요. 그러게. 나도 아까 보고 놀랐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알아요? 이거 당신 같아요. 철수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응. 깨진 화분에서 다시 자라나는 새싹. 당신도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그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슴슴하게 웃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다시 시작하고 있네. 아내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아직 충분히 살아있어요. 철수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예순이라는 나이가 예전에는 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 지금부터가 오히려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회사가 아니라 누구의 기대도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철수 씨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빛과 도심의 불빛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문장을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문장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선언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내가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갈까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곳,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신도 다시 피어나고 있는 곳. 철수 씨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시간이 시작됐네.